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염증과 질병 6부 시리즈 오늘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건축 자재와 집안의 환경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옛날 시골 아궁이에 가마솥에서 장작불을 지펴 밥을 하고 있는 이미지네요. 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20에서 51쪽까지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이번 96번째 이야기는 염증 요인 6부 편 중에 마지막 회, 주거 환경과 건축 자재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6번째 이야기입니다. 주거 환경과 건축 자재로 생기는 몸 안의 염증과 질병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실내 공기가 사람을 늙고 병들게 만듭니다. 위 상체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전부 폐죠. 이 폐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나무하고 모양새가 유사합니다. 첫 번째, 숨 쉬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체가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맛있게 먹은 음식의 영양분도 산소와 결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산소와 에너지가 산화하는 과정에서 힘을 얻게 되고, 따라서 산소가 풍부한 곳에 살수록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산소와 좋은 물이 풍부한 곳이 바로 명당이죠. 산소가 풍부한 곳에서는 왠지 기분이 상쾌해지고, 숲이 무성하게 우거진 곳이나 벼가 많은 농 등의 녹지 공간이 많을수록 정서가 안정되고 즐거운 기분으로 건강하고 사람다운 기운 생동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주된 게 바로 산소와 물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런 논의 벼가 많은 곳, 숲이 우거진 곳은 공기가 맑아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이 건강한 토양은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사람에게 아주 이로운 다량의 산소를 공급하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공기는 바로 식물에서 나오는 것이죠. 네 번째, 그러나 오늘날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의 오염원부터 해서 내부의 벽지, 바닥 재료, 도장 물질, 목재, 시멘트 등의 독소가 이 집안의 건축 자재로 내뿜는 독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은 생활 분진에서 중금속,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생물, 유기탄소 등과 같은 일금 발암물질인 육각크론, 황화수소, 포르말데히드 등을 늘 마시고 살기 때문에 병을 달고 다닙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오염된 공기의 흡입은 폐의 염증을 많이 만들고 감기, 바이러스,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이 잦아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취약한 환자를 양산하는 공장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사무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거 공간의 독소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질병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토피가 생겨 있네요. 첫 번째, 알레르기 발생과 천식의
천식이 악화됩니다. 가스레인지 나오는 가스, 벽난로의 연소물질, 건물의 시멘트 벽, 바닥 타일, 단열재, 가구, 벽지가 내뿜는 포도말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곰팡이 등으로 점점 알레르기 아토피 증세가 악화됩니다. 두 번째, 이 집안이 바로 감염병의 발생지가 됩니다. 냉방기나 가습기에서 자생하는 곰팡이균, 세균 혹은 원충, 애완동물의 비듬 등이 실내 주요 오염원이 되어서 과민성 폐장염, 레지오넬라증, 가습기 열병 등이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 또 호흡기계 암이 발생합니다. 오염원 중에서 성면, 시멘트에서 나오는 라돈, 포르말데히드, 황화수소, 육가크롬 등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후두암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성면, 라돈은 폐암을 유발합니다. 네 번째, 또 아파트 빌딩 증후군이 생겨나죠. 대부분이 밀폐된 건물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일종의 새집 증후군인데, 이는 새집은 바로 증세가 나타나지만 오래된 건물에서도 문제가 일으킬 수 있고, 또 밀폐된 공간인 기차, 열차 혹은 자기의 자동차 등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눈과 목이 따갑고 기침을 한다, 두통, 피로, 집중력 감소, 기억력 저하, 피부 가려움증 혹은 발진 등과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후유 증세가 바로 이 아파트 빌딩 증후군입니다. 다섯 번째, 또 복합화합물질 과민증이 생겨납니다. 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해가 없는 기준치 이하의 낮은 농도이지만 화학물질에 여기저기 노출되어 유발되는 증후군으로 여장기와 관련되어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고 재발되는 후천성 환경성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특정 한 가지 물질에서 증상이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연관도 없는 쓸데없는 오염 물질에 의해서 합병증 증세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그중에 특히 심한 게 시멘트 독소, 그 다음 집안에 있는 주거 집기들로 주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스레인지나 벽난로에서 연소 물질이 나오죠. 그 다음 요리 시, 식용유, 고기, 즉 기름이 발연적, 끓는 온도가 지나고 나면 산패가 진행되어 그 전기와 연기는 발암물질이 되어서 폐암과 체내 각종 염증을 유발시켜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튀김, 구운 거 말고 끓여서 요리하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 또 집안에 있는 많은 집기들 있죠. 가습기, 냉방기, 냉장고, 특히 애완동물, 또 벌레가 있고 미생물, 진균류가 만들어내는 유기탄소가 사람의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이 벽에서 지금 황화수소가 막 나오고 있죠. 세 번째, 집안에서는 식기세척에 페인트, 장판, 가구, 침대, 접착제, 방향제, 건축자재 등에서 영원히 산화되어 나오는 휘발성 유기물과 그 다음에 합판, 파티클보드, 판넬 이런 거 붙일 때 접착제 혹은 세제, 여기서 나온 포르말데히드가 사람을 늙고 병들게 합니다. 네 번째, 건물의 시멘트 벽. 자, 지금 이 그림 보면 시멘트 벽에서 물이 새어서 지금 보세요. 백화 현상이 막 생겨나죠. 이때 집안은 온통 황화수소로 범벅이 됩니다. 건물의 시멘트 벽이 가장 큰 독소입니다. 또 시멘트를 쓴 바닥의 타일 혹은 단열재, 벽지, 건축 접착제 등에서 나오는 1급 발암물질이 바로 육가크롬이죠. 그 다음 황화수소,
포름알데히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 독소와 성면 등의 건축 자재에서는 라둨까지 나와서 폐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시멘트는 수분이 생기게 되면 물과 반응하여 생긴 백화현상이 생기는데 이 석회화합물의 탄산염과 항산염을 내뿜습니다. 또 내부의 도장물질, 목재 등에서 뿜어나오는 독소와 공기오염물질, 분진, 중금속,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생물, 유기탄소 따위가 사람을 야금야금 늙고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오래 머무는 주부들이 폐암 환자가 가장 많죠. 왜? 집안에는 시멘트나 모든 곳에서 바로 라돈과 같은 폐암 독소가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보다 담배 피우는 사람보다 집에 있는 사람이 폐암이 더 많이 걸리죠. 자, 그래서 집안에는 가재 도구든 최소한으로 드리고 약간의 냄새라도 난다면 이미 심각한 오염원이 있는 것이므로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생활 환경, 그 중에 습도로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먹는 물만이 아니고 공기 중에 상대 습도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에는 모두가 물이 있는 곳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먹고 사는 식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죠. 이 물이 생명의 모태이므로 물이 좋아야 신진대사도 잘 되고 음식도 제맛이 나고 발효 또한 잘 일어납니다. 두 번째, 좋은 물은 신선한 숲과 건강한 항토를 거친 물입니다. 이 물은 숲을 지나는 동안 유익한 흙 속에 있는 각종 미네랄이 물에 녹아들고 풍부한 산소를 머금게 되고 황토흙을 지나는 동안 열과 침전을 통하여 진균류와 같은 유해 성분이 걸려져서 그야말로 인체에 숨쉬는 정결한 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집 앞에, 집 뒤에 연못이나 족샘, 우물을 파서 물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집안에 물을 끌어들여서 적정한 습도를 유지케 함으로써 사계절 내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조성한 것이죠. 여기 보세요. 족섬에서 물이 흘러가고 이 물을 바가지로 떠서 마시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였죠. 자, 네 번째, 그런데 현대인들은 습도에 대한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하다 보니 습도 조절에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이 석고보드죠. 석고보드. 이 석고 분피는 모든 수분을 다 끌어 빨아당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석고보드 패널로 마감한 아파트 판넬에 벽지를 붙이고 살기 때문에 집안이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쉽게 노화되고 또 건조하니까 호흡기성 질환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연을 거스르는 가습기에 의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습기 안에 이 살균제, 소독제에 의해서 전부 폐가 망가져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죠. 자, 한편 또 이 물은 지하 깊은 곳에 흐르는 수맥은 피해야 됩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흐르는 수맥은 지구 자력을 바꾸고 건강을 해치는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적혈구는 사람의 적혈구는 철이죠. 그래서 자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내가 잠자는 곳 땅 밑에 자력, 즉 수맥이 흐르면 이 피가 자충우돌을 하면서 인체의 핏길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린다, 불면의 밤이 된다, 혹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질병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햇빛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첫 번째, 태양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자에는 태양을 피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별가는 기미 때문이죠. 기미는 안에 있는 염증, 노폐물이 피부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자, 이 중에 특히 우리가 해가 뜰 때 혹은 해가 질 때, 해가 비스듬히 내려올 때 바로 건적외선이 나오죠. 이 건적외선을 쬐이는 것은 인체를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침 한 8시 정도까지 이 쬐이는 태양빛은 인체에 가장 이로운 태양빛입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식물이 햇빛 없이 살 수 없듯이 사람도 예외가 아니죠. 찜질방의 수십 배의 효력을 발생한 것이 바로 햇빛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짐승이나 동물은 그 몸이 아프고 그러면 양지바른 곳에 햇빛에 노출시켜서 노출시키고 한 20-30분 있으면 몸이 개운하고 풀려요. 세 번째, 이 햇볕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골다공증이나 구루병이 걸립니다. 이 비타민 D를 만드는 것도 바로 뭐냐? 태양광선 중에서 직사광선, 자외선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직사광선을 쬐야만 골다공증이 안 걸리고 뼈가 튼튼해집니다. 네 번째, 또 일광욕은 햇빛은 인체의 골밀도를 높여주고 혈당 상승을 예방하여 췌장 기능을 향상시키며 당뇨병까지 예방합니다. 또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등 인체의 신진대사의 기초대사는 모두 태양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 적당한 햇빛은 피부층을 건강하게 만들고 음식으로 부족한 미네랄을 합성하고 모세 혈관을 확장하며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등 건강을 유지하는 신비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태양빛이에요. 여섯 번째, 그리고 햇빛의 중요한 기능은 식균 작용이죠. 우리 주위에 유해한 박테리아나 세균을 햇빛이 죽임으로써 균에 의한 감염원을 없앱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지 않는 집안에 있는 꽃이나 식물을 놓아두면 그럼 힘잃고 마침내 시들어버리듯이 인간도 똑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따라서 이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주거 공간에서 살아야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황토에서 군불되면 불의 열기하고 황토 흙에서 열받은 원적외선이 사람을 살리죠. 첫째,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높은 온도로 구워진 흙은 전부 다 붉은 빛을 띱니다. 그게 바로 황토죠. 그런데 푸른 빛을 띠는 것, 시멘트는 푸른 빛을 띤 흙은 퇴적물입니다. 이 퇴적층의 이 건축 자재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닭장 같은 죽은 시멘트 구조물 안에서 육각크롬, 나돈 등에 노출되어 갇혀 살고 마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3층 이상의 고층에 살면 지구 자력과 멀어집니다. 지구인이 아니다는 거죠. 원적외선의 땅 기운을 못 받아 잦은 감기에서 건강을 해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사람들은 투기꾼의 조망권 노림수에 당해 로얄층에 갇혀 화내며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에서 빨리 떠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황토는 원적외선 방사가 월등해서 인체에 가장 유익한 에너지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인체의 중초의 체온을 35도씨 이상을 유지하게 하면 물론이고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황토흙입니다. 네 번째, 이 황토흙 1g 속에는 2억 5천만 마리 정도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서 다양한 효소들이 복합적으로 순환작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체에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해동력, 흡수력, 자정력 등을 뛰어나게 만듭니다. 또 황토 속에는 수정, 장석, 황암, 운모 등이 혼합된 풍화체에서 25종 이상의 필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인체의 미네랄 공급원이 바로 황토흙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흙을 가지고 물에 우러내어서 그 흙물, 지장수를 마셔서 건강을 찾았죠. 다섯 번째, 황토의 혼성 미네랄 중에서 특히 산화규소는 인체의 혈관, 뼈, 모발을 구성하는 주성분이므로 규소 없는 인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황토의 성분 속에는 초미립자의 카탈라제 활성수와 필라토프의 미생물이 있어서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고 생물원을 자극하여 건강을 되찾게 만들어주는 원천이 바로 황토 공간입니다. 자, 그럼 일곱 번째, 황토의 카탈라제와 프로테아제는 노화와 질병을 예방합니다. 황토 속 효소는 한 1300여 종에 달하고 이 흙 속에 활성이 이루어진 것만 해도 50여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가수분해 되는 효소인데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효소는 카탈라제, 프로테아제 효소입니다. 또 미생물로 산화 분해하는 디페놀, 옥시다제 등은 땅의 지질을 개선하게 되는 사카라제, 이런 것이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붕에도 황토로 덮어서 귀화를 덮죠. 그래서 낮에 지붕에 열 받으면 지붕 밑에 있는 황토 흙에서 안에 살고 있는 인체, 사람들에게 유익한 원적외선을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 황토 속의 카탈라제 효소는 과식, 지방식, 육식에 쏘는 영양과잉으로 과산화 지질을 결합하여 악성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것을 없애줍니다. 축적해서 없애줍니다. 특히 검버섯의 주범이 되는 역할까지도 제거합니다. 또 황토 속 카탈라제는 이런 과산화 상승 체질을 중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황토의 신비한 효능이 되겠습니다. 또 강알칼리성의 시멘트 독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약간의 일에도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몸속으로 빠른 침투력으로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증가시켜주고 황토는 열을 받을수록 원적외선과 생체 활성화 에너지를 점점 증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곳에서 하면 잠을 정신없이 잘 수 있겠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있는 아토피염, 피부염, 신경통, 요통, 관절통, 류마티즘 등의 통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몸속의 노폐물을 방출시켜 신진대사를 돕고 노화 방지 및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황토의 효능입니다. 두 번째, 프로테아제의 효소의 효능은 우리가 단백질 속의 질소가 무기화할 때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가수분해하죠. 그걸 도와줍니다. 그 다음 암, 종기, 염증으로 부패한 세포를 분해, 파괴시키고 새살을 돋게 만듭니다. 즉 피부 허물을 잘 벗겨준다는 이야기죠. 또 방충 및 항균 작용으로 피부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수은,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성분을 분리 추출해서 몸 밖으로 버리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신체 저항력을 키워주며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스트레스, 숙취 해소, 무기력 해소에 탁월한 것이 바로 황토의 효능입니다. 자, 여덟 번째, 또 우리가 음식을 담는 용기가 또 노화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스티로폼에 먹음직스러운 컵라면이 담겨 있네요. 이거 먹으면 바로 독을 마시는 거겠죠. 자, 첫 번째, 음식은 용기에 담겨지게 되는데 이 음식물은 담는 용기에 따라 저장성이 달라지고 잘못된 용기의 사용은 노화와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철이나 구리, 동,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금속 용기는
사용 시 표면이 사나 마모되는 미량의 입자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인체에 크고 작던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 번째,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바로 플라스틱, 발포성 수지, 즉 스티로폼 등의 합성 수지 용기는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왜? 이것은 용기를 만들 때 성형, 삽술할 때 열을 가하고 기름의 유해성 물질로 강택을 더하게 됩니다. 여기에 뜨거운 음식과 접촉하면 유해성 기름이 음식에 녹아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체내 염증을 만들어서 점점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자,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하면 유리 제품은 깨끗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유리 제품은 흔히 인체 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순수한 100% 유리는 좀 뜨거운 물 부으면 그냥 쫙 깨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쓰는 집안에 있는 유리컵들 뜨거운 물 부어도 깨지지 않죠. 이 깨지지 않는 크리스탈은 15% 정도의 산화연, 즉 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다섯 번째, 이 나무 제품도 목재는 나무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냥 먹으면 거의 색소나 수액이 배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이 침투되면 또 부풀리고 나무가 터지죠. 칠을 하는데 이 칠의 성분에 따라 유해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뭐 오칠이 가장 좋은데 오칠에서 된 것은 오히려 몸에 좋겠죠. 그런데 이 오칠이 아니고 주칠, 뭐 황칠 이런 것이 아니고 뭐 흔히나 라카 혹은 바리스 이런 것을 처리한 경우에는 역시 뜨거운 곳에 되면 문제가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럼 어떤 용기를 써야 되냐? 바로 독이나 자기죠. 독이나 자기는 최소한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낸 것이므로 유약을 처리한 용기는 인체에 무해합니다. 또 잘 구워지고 좋은 도자기 용은 그냥 뭐 적당한 기름이 있어도 그릇에 물만 담궈두고 서너 시간 지나면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릇이 깨끗하게 씻기죠. 그래서 사람을 가장 이롭게 하는 용기는 바로 독이나 자기, 그 중에 가장 더 좋은 것은 더 1400도 이상 온도에서 구운 자기가 가장 좋은 용기입니다. 자, 아홉 번째. 자, 건강을 찾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음식, 노화 예방을 하는 발효 음식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간장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각가지 발효식품이 여기저기 많지만 실온에서 수백 년간 버텨낼 발효식품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 고유의 식품 중에 세계 최장의 보존성을 지닌 조미료가 바로 발효 간장입니다. 500년 된 조선시대 시간장도 아직 쓰이고 있죠. 두 번째, 이 소금은 인체에 해로운 간수가 있죠. 그래서 간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참기름에 볶아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장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으며 간장을 만들 때 생긴 미네랄이 듬뿍 녹아 있어서 장 청소, 즉 피마시 한 잔 탁 먹고 간장 묽게 한 10배 멀게 탄 다음에 한 4점 탁 먹으면 이 완전히 장 청소고 기운 쇠약의 최고의 약이 피마자와 간장입니다. 세 번째, 된장이네요. 된장은 세계 최상의 발효 영양소입니다. 높은 영양가가 성인병에서 소화촉진,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가장 유익한 음식이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 100g 중에는 수분도 있겠지만 단백질 15%, 지질 10.7, 철 5.1, 섬유 3.8, 회분 1.9, 칼슘 122mg, 인 141mg, 비타민 B1, 비타민 B2 이런 것이 풍부한 음식이 된장입니다. 그래서 이 간장, 된장 아무리 먹어도 우리 몸에 중성지방을 만들지 않죠. 따라서 이 된장은 계절마다 다르죠. 이 별미장인데 봄철에는 보통 담북장과 막장을 만들어 먹고 여름철에는 집장과 생황장을 만들어 먹고 가을철에는 청태장과 팥장을 만들어 먹고 겨울철에는 청국장을 만들어 먹는 건강 보조식품의 최고 식품입니다. 자, 이제 그 맛있는 김치죠.
5번째, 세계 최적의 야채 신선도와 보존성을 지닌 발효김치는 자양 강장제, 그 다음에 상큼한 미간, 비만 예방, 식욕 정진, 에너지원, 기운 생동으로 이어지는 풍부한 미네랄 성분으로 천혜의 지혜가 담긴 우리 조상들의 식품입니다. 6번째, 이 김치는 소금의 농도가 바로 이 삼투압에 의해서 발효작용을 일으키면서 미생물을 최적으로 번식하게 만들죠. 초기에는 작균이 점점 번성하나 점점점 저산균이 많아져서 저산 발효가 일어나면 방부 효과와 함께 저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 김치 맛의 비결은 바로 손맛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재료 가지고 비닐장갑 끼면 김치는 제맛이 안 납니다. 아니면 비닐장갑 끼고 있으면 다 담근 다음에 손을 넣어야 된다. 사람 손에서 요산이 나오죠. 그래서 할머니가 닮으면 김치 맛이 다르고 아빠가 닮으면 김치 맛이 달라요. 이 김치의 맛은 손에서 나온 요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발암물질 담긴 비닐장갑으로 김치 만체가 발암물질을 온 야채에 묻히지 말고 손으로 담거나 라텍스 고무장갑 있죠. 거기에는 발암물질이 안 나오죠. 그걸 끼고 김치를 담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몸속에, 혈관 속에 이렇게 찌들어져 있는 양면을 띤 혈전이 있죠. 사람은 자신의 나이만큼 모세혈관이 이렇게 어저혈로 막혀 있는데 이 어저혈이 생기는 주 원인이 뭐냐? 자, 이야기 마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더 유익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97번째 이야기는 노화, 질병, 생로병사의 99%는 체내 염증 때문입니다. 이 체내 염증 한 가지만 가지고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